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용입니다. 보수의 시선에서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보여드리는 화요일의 더 라크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갑제TV의 조갑재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긴 사무총장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승진했습니다. 회전문 인사. 왜 전당대회 엄중한 결정을? 예, 아무래도 저희가 지방선거 1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저도 3당에서 선거를 나가본 경험이 있고 또 김성열 수석 최고위원도 3당 경험이 있고 네. 주의사위원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준석 당대표가 지방선거를 잘 준비하라는 뜻에서 저를 지명한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보수의 구명정이 됐네요. 열심히 한번 지금 해보겠습니다. 보수 본당이 침몰하고 있으니까 개혁신당이 드디어 구명정이 됐네. 열심히 한번 조갑재 해보겠습니다. 대표님의 덕담. 보수의 구명정이 돼달라. 사무총장이 딱 합계 들어야 됩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현안으로 갈 텐데 김건희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라고 하죠.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약 4시간 정도 받았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김건희 씨가 이제 심사를 받으러 차에서 내리는 장면. 말씀하셨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의미가 뭐였습니까?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나요? 김건희 엑셀 파일 본 적 있으십니까? 명품 시계는 왜 사달라고 했습니까? 네, 기자들의 질문. 2, 3차 여론조사 될까? 네,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고 답변을 하지 않고 이제 법원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지난번에 특검 조사에 나올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리고 항상 죄송하다 이런 말을 했었었는데 오늘은 입장할 때도 그리고 심사를 마치고 나올 때도 취재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난번 오늘 모습 어떻게 보셨는지 조 대표님부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건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진술을 거부하고 법정에도 안 나가고 하고 있는 것도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저분이 할 말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왜 할 말이 없습니까? 그동안 거짓말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그걸 검사 앞에서 추궁당하는 건 거의 고문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돼요. 특히 기억력이 좋아야 됩니다. 과거에 거짓말을 한 걸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끼워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두 분이 거짓말할 체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권력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힘은 이런 윤석열 어게인 당을 만들겠다고 설치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칼 마르크스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역사가 맨 처음 되풀이 될 때는 비극으로 되고 두 번째 되풀이 될 때는 소극, 우스개로 된다는 그 이야기가 자꾸 생각납니다. 예. 자, 이긴 사무총장은? 이제 모습만 보면은 뭔가 반성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지잖아요. 시종일관 차에서 내린 순간부터 조사장에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시선을 아래로 향하면서 조용히 들어갔는데 근데 내용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혐의에 부인하고 있고 오늘 또 저희가 또 말씀 이따 드리겠지만 놀라운 사실 하나가 밝혀진 것 서희건설 측에서 목걸이를 준 게 맞다라고 자수서를 제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변명을 했나요? 처음에는 현장에서 이렇게 공수했다라고 했다가 지인한테 구입했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모조품을 사가지고 오빠한테 줬다고 했다가 이제 어머니 드리려고 홍콩에서 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모든 말들이 사실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더 나아가서 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가짜 알리바이까지 만들게 된 셈인데 저런 이렇게 뭔가 반성하는 듯한 모습에 속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가 되면 법원이 봤을 때 구속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어를 바꿔봐도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되는 게 이상할 겁니다. 이제 특검이 이제 구속 사유서로 848쪽의 분량의 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 측에서는 약 80페이지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 848쪽 분량의 의견서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미 이전부터 굉장히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었고 지난번 소환 조사는 어떤 영장을 치기 위한 사전 빌드업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대표님? 그런데 이렇게 길게 한 게 예. 그동안에 워낙 말을 많이 바꿨잖아요. 그렇죠. 말 바꾸는 걸 따라가면서 반박을 하려면 이렇게 자료가 길어질 겁니다. 길어지는군요. 그런데 뭐 그럴 필요가 없이 이번에 예. 서희건설에서 네. 자기들이 사서 목걸이 줬다 목걸이 원래. 줬다는 자수서를 내버렸으니까 이거 다 검토하지 않고 4시간 만에 끝난 것은
판사가 이미 결심을 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더 물을 것도 예, 없다는. 그리고 그런 이번에 상황인가요? 자술서가 아니고 자수서더라고요. 자수서. 자수서는 네. 범죄 피의자가 고백하는 거고 자술서는 또 다른 의미인데 아하. 자수서란 말도 오랜만에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 그 특검 뭐 이렇게 여태까지 수사 상황 많이 보다가 네. 또 어떤 기업에서 피의자에게 내가 좋은 거 맞다 네. 하고 자수하고 그 물건 직접 갖다 준 건 처음 아니에요? 이거 이례적이죠. 목걸이 갖다 줬어요. 이례적이죠. 이거 근데 우리가 준 거 맞아요. 지금 돌아가는 판세가 와, 깜짝 다 놀랐어요. 사실이 밝혀질 것 같으니까 서희건설도 본사의 문을 닫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압수수색도 피하려고 하지만 너무나도 특검이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피할 수가 없어서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848페이지도 아마 요약하고 요약해서 848페이지일 겁니다. 천 쪽이죠, 이거 네, 사실. 지금 혐의만 16개인데 사실 서희건설은 애초부터 수사 대상이 아니었었어요. 영장이 없었어요. 네, 사실. 수사를 하다가 밝혀진 거라서 음. 이것 말고도 더 나올 뭔가 또 다른 의혹들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 말고도 그 김범수 아나운서와의 그 차명 계좌 거래 의혹까지 녹취까지 지금 공개됐다는 것 아닙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3억을 넣어놓고 그 김범수 아나운서의 계좌에 넣었으니까 도이치에 단 3천만 원. 또 우리 기술인가요? 2천만 원 해라라는 김건희 여사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까지 지금 특검이 확보했다는 건 아닙니까? 이것 또한 사실 특검에서 처음에 수사를 하겠다는 그 범위는 없었었거든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 848페이지도 부족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김건희 씨가 오늘 영장 실질심사에서 했던 발언 한 1분에서 5분 내외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 핵심 뭐냐면 결혼 전에 문제까지 많이 거론돼서 참 뭐랄까 속상하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 결혼 전에 했던 것까지 자꾸 끄집어내냐. 그래서 이제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결혼 전 문제까지 거론하고. 결혼 전에 주로 도이치모터스 예, 뭐그 얘기인 것 같아요. 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결혼 전에 걸로 딱 끊을 수가 있었지, 그죠? 예, 근데 특검을 받아버렸으면은 그 전에 받았으면. 그렇죠. 예. 윤석열 대통령 재임 중에 했었으면. 받았으면은 그것은 상당한 정상 참작이 됐을 거고 그때는 아마 국민들도 상당히 납득했을지 모릅니다. 예, 맞아요. 결혼하기 전까지 뭐 할 필요가 있느냐. 예. 그런데 미루고 하다가 가장 불리할 때 지금 특검 수사를 받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동정심을 가지려고 해도 참 갖기가 힘든 게 아마 판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영장 기각하려고 해도 건강 문제 빼고는 정상을 참작할 방법이 지금 없게 스스로 자신을 코너로 몰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 결혼 전의 문제라고 거론한 게 결코 김건희 여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좀 보는 게 보통 법원이 이제 부부 혐의 피의자들을 동시에 구속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예. 근데 같은 혐의일 때 구속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데 지금 다른 혐의인 거고. 한 명은 내라니고 한 명은 지금 그러니까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은 사실 결혼 전에 부패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 나는 그만큼 막강한 권한과 권력이 없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법원이 바라봤을 때 구속하기 좋은 거거든요. 이건 다른 혐의니까 그걸 부담 없이 우리는 구속하겠소. 라고 하는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이게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명품 브랜드가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이거 국민들이 새롭게 알게 된 게 많아요. 반 클리프 앤 아펠? 제가 좀 다른 얘기인데 네, 그라프 목걸이. 이 프랑스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까요? 이게 반 클리프 아펠이 프랑스제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그 나토 가입국 나토 순방 때 네. 차고 갔다는 건 아닙니까? 맞아요. 나토 가입국 중에 프랑스가 있잖아요. 네. 그럼 프랑스 국민들도 프랑스 총리와 대통령이 참석한 나토 회의를 봤을 텐데 영부인 찾았던 목걸이를 보고 저거 우리나라 상품 우리나라 반클리프 아펠 제품인데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 외신 보도 나오는 것들 한번 밀어보면은 모조품 얘기까지 나오고 이 목걸이를 둘러싼 청탁 뭐 기업과의 어떤 비리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니까 참 프랑스 국민들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망신살이 뻗쳤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바쉐론인가 부쉐론. 바쉐론 콘스탄틴. 예. 그게 이제 파텍 필립과 오데마 피게와 같은 그 3대 스위스 명품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긴 많이 하시네. 제가 그 패션에 좀 이렇게 좋아해서 물론 제가 입지는 못하고 구입하지는 못하지만 거기가 이제 하이엔드급의 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억대가 넘어가고요. 아. 한정품은 수십억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명품 중에서도 하이엔드 명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만 원, 1000만 원대도 아니고 아니에요. 억대 명품이니까 억대입니다. 이게 이제 누가 사는지 특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요. 그냥 우리가 시중에서 옷 하나 사는 것과 달리 예. 하나를 사면 1년 번호를 적어놓고 그 구매자가 어떤 특성인지를 기록해 놓기 때문에 다 가품까지 쫓아갈 하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짝퉁까지 하니까요. 그럼요. 이런 브랜드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 다 관리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명품 시계, 명품 목걸이 다 이게 뭐 들어보지도 못한 것, 또 뭐 샤넬 신발만 12켤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게 김건 씨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온 것이냐. 정말 이분 말대로 이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이냐. 아무것도 아닌 사람 느껴갖고 좀 마음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명품을 샀던 것이냐. 조 대표님 분석해 주세요. 뭐 상당한 그분 뭐 자식도 없고 하니까 예. 상당히 마음 붙일 곳이 이 권력 그리고 권력에 따르는 어떤 허영심 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 사람이 망할 때 가봐 보면은 오만해가지고만은 안 망한다 그래요. 예. 그리고 허영만 가지고도 안 망한다 그래요. 허영심과 오만을 같이 가지면 반드시 망한다는 게 아하.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인간의 이게 섭리인 것 같은데 저는 이 국민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게 이 목걸이 가지고 저렇게 말을 막 돌리는 바람에 우리 국민들도 그 퀴즈 풀이 하듯이 그거 따라가다가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그렇죠. 예. 뭐 모조품이라고 하다가 빌렸다고 하다가 결국 오늘 이분이 자수서를 내면서 서희건설에서 한 방에 정리가 됐는데 그동안에 여기에 빼앗긴 국민들의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그 아까운 국민의 시간을 누적을 내면은 그 아마 몇십 년분이 아니라 몇백 년분이 그래 이 그렇겠네요. 뭡니까 이게 그리고 인간 인생이라는 게 결국 시간의 축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즐거운 쪽으로 좀 책도 좀 읽고 영화도 보고 했으면 좋은데 이거 가지고 너무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거 권력자의 거짓말이 바로 이런 국민들의 시간을 뺏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삶을 단축시키는 것 아닙니까? 아, 또 그렇게 통찰이 하니까 좀 뭔가 숙연해지는데 이게 국가적 비극이고요. 사실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방송 패널들이 비판하지만 예. 우리가 좀 무게를 두고 이야기해야 될 것은 제2의 김건희, 제3의 김건희가 나오지 않게끔 그렇죠. 제도적으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될 때라고 좀 봅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대중의 분노라고 하는 게 임계점을 넘다 보니까 예. 그런 합리적인 토론들이 지금 뭐 이렇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이 대중의 분노가 잦아들고 좀 침착해진다면 다시는 이 제2의 김건희 여사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뭐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국회 또는 정치권에서 견제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법 내지는 제도적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토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해야 될 것 같고. 자, 윤 전 대통령 지금 내란 재판에 지금 4주째 불출석하고 있어요. 와, 그게 또 재판 안 나가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보통 사람이면 가능한 얘기인가. 사실은 이제 지기현 재판관, 이분이 이제 판사죠. 재판하는 걸석 재판을 결정하면서도 그 내란 특검이 요청한 구인영장 발부는 또 응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지기현 판사 사실 근데 이건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 뭐 그러면- 전례가 있죠. 예. 그때 재판 안 받았죠. 예. 결국 골석 재판인데 골석 재판의 경우에는 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윤 전 대통령은 완전히 다르다고 보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완전히 내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소용없겠구나 하는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 혐의에 대해서 불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자신의 거짓말이 다 들통나니까 예. 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정신 고문일 거고 한 건데 하필 이 지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초에 청천벽력 같은 예. 구속 취소를 결정했던 분 아닙니까? 석방을 그죠? 했죠. 예. 예. 그래가지고 석방하고 해가지고 그때 여기 한참 이야기를 해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결국 누구한테 덕이 되느냐? 저는 이거 국민의힘에 분명히 부담이 된다. 그렇죠. 윤석열이라는 자유를 찾아가지고 돌아다니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고 했는데 예. 결국 그렇게 돼버렸는데 네. 또 그러니까 또 지규현 부장판사를 겨냥해가지고 민주당 쪽에서는 뭐 룸살롱
네. 사진도 내고 했는데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래서 네. 그때를 생각하면은 지규현 부장판사가 상당히 원망스럽고 그랬던 기억이 나면서 역시 판사가 어떤 사건을 공정하게 이렇게 진행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 더구나 이게 역사적 사건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강제 구위는 좀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예. 물리력을 행사하면은 안 되는데 이런 전력이 있는 분이 그렇게 하니까 아하. 또 이렇게 말을 내게 만드네요. 예. 사실은 국민들이 한 재판부 판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쉽지 않은데 이 지규현 판사 같은 경우는 정말 각인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권성동 의원, 자, 이분이 이제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받았다, 한학자 총재로부터 1억 받았다, 그래서 뭐 이게 절도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었었는데 지난 10일이면 일요일입니다. 어제 엊그저께. 그제죠. 예, 예. 얼마 아니에요. 이분이 그 통일교 소유의 골프장에 또 방문한 사실이 또 공개가 됐어요. 얼굴까지 다 가리고 그 마스크, 선글라스, 물론 이제 뭐 골프 치시는 분들 이게 또 태양빛이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촬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또 바로 입장을 냈는데 오래전부터 이제 예정된 사적인 친목 모임이다라는 입장인데 사실은 택배기사 제보, 그러니까 통일교 전 본부장 이분 그 특검 조사 받고 직접 통화를 시도했던 거 아니에요. 예. 했더니 그 통일교 측 관계자의 번호인 줄 알았더니 택배기사여서 왜 나한테 전화해요? 그게 그렇죠. 또 택배기사가 JTBC 제보를 했어요. 그래서 통일교 관련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필 또 어제 그제도 통일교 소유의 골프장에 또 가가지고 이분이 또 골프를 쳤단 말이죠. 물론 또 본인이 돈 다 냈다. 뭐 접대 받은 거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거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이거 이기인 사무총장부터 말씀 주시죠. 그러니까 용평 CC라는 데인데 전 통일교 소유라는 것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 뭐 통일교 소유의 CC에서 뭔가 커넥션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의전을 한다거나 하는 뉴스가 나왔으면 조금 더 그 혐의를 뭐 짙게 만드는 정황일 텐데 아직 그런 건 아니어서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지만 예. 배나무 밑에서 가끔 고쳐내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지금 부정한 돈까지 통일교로부터 청탁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온 마당에 그리고 통일교 관련해 가지고 영부인한테 뭐 그라프 목걸이를 줬다라는 보도까지 나오는 마당에 이 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폐기물 업자와 함께 일요일 날 한낮 천하태평하게 골프나 치러 댕길 땐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 영상을 풀 영상을 다 봤거든요. 네. 이게 얼굴을 처음부터 쭉 가리는 그 햇빛 가리개용 마스크를 쓰는데 네. 햇빛 때문에 가렸다라는 뭐 반박도 일리가 있지만 네. 중간 라운딩에서 짜장면을 먹으려고 음식점에 들어가는데 네. 그 음식점에서까지 그걸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햇빛이 없는 실내에서 이걸 벗고 내지는 선글라스를 벗고 먹고 지내는 게 일반적인데 그 음식점에서까지 햇빛 가리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스스로 사실 자기가 지금 그렇게 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가만히라도 있으면 되는데 예. 이게 참 망조가 들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조 대표님. 이게 이렇게 촬영되고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보안을 잘못한 거죠. 정치인이 보안을 잘못하면은 예. 그리고 아마 저 일상생활도 누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아주 이상한 짓 하는 게 많이 나올 거예요. 나오겠죠. 모든 누구나. 사람들이 예, 다 그렇습니다. 그러겠죠. 예. 그리고 뭐 그게 우연히 일치로 통일교 골프장이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 또 예. 그게 예약을 한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전 목사님이 우스개로 10계명이 있고 11계명이 있답니다. 11계명이 들키지 말라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 느끼는 거는 막 코멘트를 한다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침몰 중이잖아요. 예. 잘못하면 해산 당할 처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렇게 한가하게 더구나 그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 한가하게 놀 수 있다는 게 아주 배짱도 좋고 신경이 아주 굵은 분이지만은 들켰으니까 하는 이야기지만은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 또 한국 보수 세력이 처한 상황과는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특히 보수적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보수적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행태에서
절도와 긴장감이 없어요. 음. 저는 그게 한국 보수의 치명적 약점인 자주국방을 포기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 행동에서 예. 굉장히 이렇게 안이하고 어떻게 보면 나태한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심지어 전당대회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가 진행 심지어 중이고. 가장 빨간 바지를 입고 아, 네, 햇빛 가리개를 그렇게 하고 골프나 치러 다니는 사람이 지금 공당의 원내대표 출신입니다. 이거 한편 예. 보수의 미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국가 중심의 이념 집단이니까 절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의가 있어야 되고 예, 예. 그게 없잖아요. 한국 보수가. 그러면은 영혼이 빠진 건데 그게 하나의 공통된 행태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예, 지금 국민의힘 얘기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영상